뭐 회사나 뭐 경제가 여러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뭐 개인, 다양한 계층이라고 표현을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그 집단은 개인을 싫어하냐? 그러니까 그 개인의 파워를 싫어한다라는 거. 음, 그래서 개미들은 그러니까 개미 집단은 희생을 강요한다. 이 말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듣잖아요. 예, 회사에서 말을 잘 듣고 학교에서 말을 잘 들으면 칭찬을 받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자라왔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표님이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두 가지 질문을 가져왔는데, 예. 그래서 개인 파워를 이 본인의 룰대로 가져가는 거를, 그래서 개인을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그게 맞는지랑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개별 기업은 필연적으로 프레질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구에. 근데 제가 왜?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일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회사의 룰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워서 이, 이출을 이렇게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일까? 이런 그 질문에 우선은 이게 궁금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랑, 저는 일단 두 그리고, 가지인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사회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아, 압력. 네. 네. 압력이 있다. 압박이 네. 있다. 아마 압력이 음, 있다. 스트레스가 있다. 뭐. 근데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어떤 압력이냐면 우리를 일반 그냥 평범한 부속품처럼 네. 그냥 아주 대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알바생처럼. 그러니까 우리 어, 알바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파워를 쥐어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 어떤 사람들인데 사실은 대체 쉽게 한다는 건 거의 기계의 일부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일반 우리가 태어났을 땐 좀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크면서 학교 다니고 학교의 건축이 교도소 건물이랑 똑같이 지어졌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 창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예술적인 어떤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네. 각자 다 다르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사람들이 구호는 외치는데 네. 실제 사회에서는 우리는 다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의 평범하게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압박. 음, 그게 한 가지고 그리고 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라는 게 있고 창조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유지하기 위한 압박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네. 예. 그냥 일반 그런 뭐 영업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 놓는 어떤 매뉴얼대로 저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네네네. 예전부터 그런 매뉴얼에 대해서 식상하고 되게 지루하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네. 학교 시스템도 똑같고 그런 매뉴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떤 평범한 사람이 내가 되는 거를 거부했나 봐요. 내면적으로.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좀 뭐라고 하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 용기를 조금씩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술성이란 말이에요. 예. 예, 아, 그거는 누가 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네. 근데 맞아요. 하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누군가 시키는 걸 하고 그 이상으로 해버리면 어쨌든 문제가 말썽애가 된단 맞아. 말이에요. 예. 네. 근데 하나는 시켜서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네네.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이제 학교로 가는 거기에 쓰레기장에 그 어떤 할머니가 거기 쓰레기를 주는데 내가 네네. 집에 있는 오이라든가 이런 어떤 용돈을 받은 걸 그때 50전씩 받았는데 50전씩 4번 4일 동안 모아야 2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네. 2원이라고 하는 돈과 그런 어떤 것들을 내가 주고 막 도망가고 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어쨌든 4학년 때인가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용돈이 50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4일 모아서 그렇죠, 그렇죠. 이걸 근데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그게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생각나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 계속 그 보던 할머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어, 예, 우리 집보다 더 못 살았거든요. 우리 집은 못 사는 축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네, 가난한 집이 있고 그냥 중산층은 아닌데 그냥 일반 그냥 쪽팔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네, 좀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자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중산층 그 밑단계고 완전 못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못 사는 사람 그 윗단계란 말이에요. 음, 중산층은 네, 아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어디 가서 학비 내라고 하면 쪽팔리지 않을 정도 저는 학비를 늘 잘 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애들은 학비를 항상 쪽팔리게 못 내가지고 서 있거나 집에 돌려보내거나 막 이런 어떤 쪽팔림을 당했는데 저는 그런 쪽팔림이 제 일생에 없었어요. 네, 우리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다니면서 그건 네, 하나의 운이란 말이에요. 네, 예, 예를 들면. 전 그래서 이 두 가지 압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하나는 우리를 평범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네. 우리를 예술성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시키고, 그거를 오히려 격려하는 소수가 있고, 어, 근데 그 격려하는 소수가 대부분 우리 자신이 돼야 돼요, 먼저. 그래서 제가 사업을 네, 해라.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뭔가 자기만의 어떤 주도권을 갖추어가지고 이제 가치 부여를 하고 누군가를 네, 고용할 줄도 알고 내가 누군가한테 고용당했을 때 내가 대체 피디님도 사실 저를 고용한 거잖아요. 네, 네, 예. 그쵸. 근데 제가 쉽게 대체 가능하면 제가 피디님한테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을로 피디님 저한테 돈을 지불했으니까 제가 을로 완전 굽신거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근데 아, 대체 쉽게 가능한 내가 평범한 코치였다면, 예, 그냥 시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누구나 다 대체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했다면 난 지금의 몸값과 지금까지 여기까지 못 왔겠죠. 예. 음, 그리고 제가 사실 또 사람들을 이끌고 딱 이렇게 이끄는 방향도 제가 했던 방향 그대로 그래서 콜투콜 유튜브를 시키는 거잖아요. 아, 네, 그게 그렇네요. 자기만의 창조적인 부분들, 자기만의 어떤 예술성을 거기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내가 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 평범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평범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지금 그런 어떤 나의 어떤 모든 지적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한테 코칭하면서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먹튀를 하는 것 때문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예. 오히려 그걸 역으로 자기가 마치 오리지널처럼 이렇게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어, 근데 사회는 우리한테 저같이 소수를 이런 식으로 예술적인 그 세포를 예술적인 어떤 그 창조성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고, 이런 네, 이끄는 세력이 있고, 네. 그런 영향을 지닌 세력이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우리가 너 나대지 마. 너 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고만고만하고 뭐, 이제 어쨌든 평범을 많이 외치는 사람 치고 네. 괜찮은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아, 예. 뭐, 평범이라고 하는 게, 네, 평범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평범은. 아, 평범을 실제로 얻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네, 네, 맞아요. 예,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평범을 사실은 기준한다는 거는 평범은 사실 계속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리고. 아, 네. 예, 평범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사회의 기준치에 맞추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저는 창조성에 대한 예술성에 대한 부분들로 그 사람의 어떤 가능성을 이끌고 우리 책도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라는 이런 책 제목도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다 맞아요. 예술성을 깨우려고 하는 시도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아, 저런 어떤 시도들을 보면은 서양에서 하는 것들 보면. 네, 근데 아시안계에서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대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 맞추냐면 평범에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차, 평범한 집, 평범한 결혼 생활, 평범한 어떤 이런 어떤 그 뭐라고 하지? 이런 쉬는 거. 예. 평범하게 쉬는 거, 막 이런 거 다, 모든, 예, 어, 평범한 뭐 휴가, 평범한 휴가. 예.
평범한 TV, 평범한 노트북도 가성비를 따지니까 평범한 걸 애플을 안 사요, 보통. 어, 예. 다 평범한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국산차도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왜 굳이 외제차를 사냐? 국산차를 사지. 네. 그게 뭐냐면 평범의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자기 색깔에 딱 튀게끔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더라도 분명 국산차도 좋은 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나름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파생상품을 구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제가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맞아. 그 나를 좀 내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상품을 내가 좋아하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애플 제품을 사면 애플 제품은 껍데기는 보너스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 디자인. 네네네. 안에 있는 그게 진짜 우리가 구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에서 아,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네. 하나하나 클릭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나한테 직감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치 느낌이라든가 이 안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음, 근데 하드웨어 자체도 그 보너스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알루미늄을 그렇게 무겁게 막 이렇게 예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그냥 네네. 플라스틱으로 대충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절약되는 거고 더 마진을 높이는 거고 우리가 또 구매하기에도 덜 부담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예술을 가격에다 비하냐? 그 가치를 가격에다 비하냐 이거죠. 네. 그래서 두 어, 가지인 거예요. 사회에서는 압력을 평범하게 우리를 만들려고 압박을 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압박은 우리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예술성, 가능성을 다시 깨우려고 압박을 주고 압력을 주는 거고. 그럼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사회에. 그렇죠. 어, 예. 근데 그, 대다수는 보통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는데 치우치죠. 그래서 우리가 네. 설날에 모이면은 뭐 평범한 얘기를 하고 평범하게 나대지 않아야만이 그 설날의 그 분위기가 그대로 문제없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예술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진짜 아닌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단아 취급받고 설날에 이게 뭐냐, 가족끼리 이게 뭐냐 하면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 분명 이건 아닌 거를 알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나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대면 어때요? 사람들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죠. 네. 그렇죠. 그런 변동성을 겪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변동성을 겪더라도 결국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나를 이해는 못했지만,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결국 또 내가 맞았다. 내가 옳았다. 이게 나중에 증명되는 경우. 저는 어, 이런 식으로 사실 한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네. 처음에 왔을 때 다 저보고 조선족들은 뭐 저기 뭐 졸업장 같은 게 없으면은 저 생산직도 가고 뭐 일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저는 항상 제 사업과 제 영업을 고집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뭔가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았죠,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봤으니까 그 비전을 갖다 쓰는데 계속 내 생각대로 이게 현실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비전과 현실이 이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엄청 어려웠죠. 네. 그리고 이런 시장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고, 평범한 사람 내 옆에 있다 보니까 나를 항상 그 압박 속에 압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날이거나 추석이나 사람들 모이면 싫어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사람들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압박을 주고 내가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그 미워하는 걸 지들은 지금은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럼 난 미움받은 내가 기억은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 표정. 네, 그 사람들 나를 네. 존경하지 않았던 표정은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동물이면. 알죠. 네. 난 맞아요. 그거를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어, 예. 어, 그,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어서 또 여쭤보면, 그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네.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네. 분명히 거기서도 흔들림이 있으실 텐데, 비전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현 상태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상관없이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디지털이 없고 유튜브가 없고 인터넷이 네. 없었다면 저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만 평범하게 하려고 했고 결국엔 그 네. 평범 속에 나를 가둬두려고
나를 네.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추려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적응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지루하게. 그런데 아, 디지털이 있었고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끊임없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감동하게 하고 나를 에너지를 내가 받는 내가 마치 물고기라면 바다 가면은 엄청 막 그게 막 감정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예. 물고기는 어, 물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그 물고기, 물속이라고 하는 그 아, 물속이라는 환경이 디지털이고 나한테는 인터넷이고 나한테는 인터넷 그 자체에도 쓰레기는 많은데 네. 거기에서 내가 딱 붙잡았던 내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 개발. 네. 항상 잘 때 그런 걸 들으면서 자고. 저는 네. 항상 그게 지금도 습관이 배겨 있거든요. 잠이 안 오면 그걸 들으면서 잔단 말이에요. 네. 저도 컨텐츠 그래서 1시간 막 2시간짜리 막 올리고 하는 것도 때로는 10분, 20분짜리 듣다가 또 다른 걸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1시간짜리 틀어놓다 어느 순간 잠들기도 하고 1시간짜리 다 듣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1시간짜리 막 올리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예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아, 네. 안 그러면 뭐 일반 유튜버처럼 하는 것처럼 썸네일을 예쁘게 하고 뭐 10분짜리를 뭐 이렇게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못 네. 만들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1시간 속에 그 담겨진 그 사람을 판매하고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예술성과 그 사람의 창조성과 그 사람이 이끌고자 하는 거. 이 목소리는 누군가를 대변하는 목소리예요. 저 혼자만의 네. 목소리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누군가 현실로 옆에서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인터넷에 기록된 어떤 그런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랜카돈이라든가 뭐 이런 네.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 입장에서는 그거를 현실로 적용되고 또 일반 사람들이 나한테 준 쓰레기와 상처를 거기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다시 에너지를 다시 받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어, 엔- 네. 그 흔들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또 이걸로 가지고 소화해내고. 예. 네. 저도 치유를 음, 지금도 받아요. 계속 끊임없이. 지금이라고 안 지금도. 받는 거 아니에요. 어, 치유라고 하는 거는요. 저희 네.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교회로 온다고. 네. 저는 네.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23살에. 네. 근데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오픈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미나 초대도 안 가요. 그러니까 그게 음, 운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요? 음, 어떤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요, 그 사람의 예술성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독창성과 이런 것들을 안 깨어져요. 좀비예요, 좀비. 좀비.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좀비예요. 죽어 있는 아, 시체란 말이에요. 안 네네. 깨어져요. 안 예, 켜진다. 예. 네. 깨질 수가 없어요. 음, 그런 사람들 정말 요즘에 많아요. 예. 근데 저 맞아요.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선물이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서 이미 20살 때 거기서 오픈됐고,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여기에서 뭐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한테서 당했던 그 상처를 계속 네. 거기서 치유받으며 내 스스로 그걸 붙잡은 거죠. 음, 예. 그래서 치유를 늘 받으려고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닌 그 찾는 습성이 난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예. 어, 그게 비전을 미리 당겨서 내 현실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옷을 맞춰보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그 뭔가를 찾는 거는 본성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끝까지 찾는 대표님처럼 이렇게 끝까지 찾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인생 뭐 있어 하고 이렇게 그냥 다 남 탓하거나 뭐 별거 없지 뭐 인생 사는 거 다 똑같이 하면서 멈추는 사람이 있잖아요. 찾는 사람은 꼭 찾아요, 계속. 멈추는 아, 사람은 원래 멈췄던 사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방금 얘기한 구원을 네. 못 받은 사람들이. 아, 구원을 구원을 못 못 받은 받았어요, 그런 사람. 사람들은. 언제 구원받을지 그건 하나님만 알 거예요. 네.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 안 찾는 사람은 원체 그냥 포기한 사람이라는 예, 거네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핑계 막 이렇게 있고 저라도 뭐 이렇게 핑계를 왜 안 대고 싶겠어요. 근데 찾다 보면 도미노가 네. 찾다 보면 항상 찾고 잃고 이렇게 이런 제로센 게임이 아니에요. 근육이라고 음, 하는 것 어느 정도 축적되면요. 네. 웬만한 핑계 이런 것들을 안 돼요. 아, 모르겠어요. 23살 때부터 핑계를 안 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23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 자본주의랑 딱 엮여가지고 그 부자들의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23살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거를 찾아가면서
멀리 있는 길이라든가, 그리고 그 네, 비싼 교통 비용이라든가, 제 수준에서는 그게 되게 교통 비용이 다 사실 학교만 다니고 직업만 찾고 돈만 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교회 백인들 교회 다니고 또 수요일엔 성경 공부하러 가고 그게 다 거기 이동하려면 그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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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네. 나오는 어떤 버스를 기다렸다 놓쳤다가 또 뭐 거기에는 어쨌든 놓치면 다시 구역에서 시티로 갔다가 다시 다른 구역으로 가야 되고 되게 네. 복잡해. 그리고 거기에서 나도 나름 유혹이 왜 없겠어요. 뭐 표 같은 경우에는 전철 티켓이 존 1하고 존 2라는 티켓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존 2 티켓이 더 싸단 말이에요. 어, 존 1 티켓, 시티에 있는 티켓인데, 제가 사는 구역이 존 2다 보니까 존 1 플러스 존 2를 둘 다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어, 입장에서 그냥 존 2에서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끊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존 1에 갔다가 다시 존 2로 와야 되는데, 존 1, 존 2의 티켓을 둘 다 구매해야 되면 제 입장에서 또 돈을 추가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담스러웠겠네요. 그게 네.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한 달 주기적으로 수요일이라든가 일요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토요일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다녀야 되는데 어, 만슬리로 싸면 그게 그니까 한국 돈으로 그쵸. 몇십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유혹해서 나름 그 티켓도 검사하는 사람이 때로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오면 보통 갑자기 콕 나오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한번 갑자기 콕 나와가지고 내가 안 사다가 들킨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네. 그럼 그런 탈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니 어, 들키면 이제 만슬리 거기 어떤 티켓을 다시 170불이면 거의 20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네. 20만 돈을 그냥 무조건 벌금을 내야 돼요. 어, 예. 그 한 번을 10,000원, 20,000원을 아끼려고 하다가 예. 그럼에도 계속 찾으셨던 그렇죠. 거네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음. 그 찾은 거에 대해 내가 핑계가 왜 없겠어요? 난 영어를 아, 못해 핑계. 나는 오늘 늦게, 숙제가 많아 핑계. 일 갔다 와서 피곤해 핑계. 뭐 네. 내가 내일 안무를 짜야 돼. 일 가야 되는 핑계. 뭐 핑계는 많겠지만 거기 간다고 해서 그 사람 날 돈 주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서 영어를 배우고 거기에서 내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네. 예. 그리고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 또 배운단 말이에요. 네. 비즈니스 자체도 압박인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을 초대를 안 하면 이런 다단계 세미나 같은 거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조직적으로 사람을 초대하는 또 세미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럼 저는 네. 제 클래스메이트라든가 이런 사람을 초대하거나 이런 때로는 그 사람들 전화도 안 받고 나름 댄스 학원에서 댄스 강사인데 위상은 있는데 또 그런 데 초대하면 사람들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네. 이런 강의라든가 이런 걸 나처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어, 중국에서 그런 거를 뭐 다단계라고 하고 뭐传销라고 하고 뭐 어쨌든 피라미드라고 막 이런 어떤 사기라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오해를 그때부터 받은 거예요, 저는. 음, 네. 영양제는 난 지금도 그 영양제를 먹고는 있는데 네. 영양제가 좋아가지고 내 똥구멍을 뚫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단순히 거기에 대한 사업성 그 사람들이 막 스피치도 잘하고 나름 비전도 있고 음, 해가지고 나도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그리고 그 호주에 있는 조직하고 한국에 있는 조직들은 또 완전 달라요. 한국에서 음, 전 다단계를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서 나처럼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은 호주 같은 데 가면 난 다단계를 오히려 추천해요. 그런 조직에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는 게 나는 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영업 조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단계에서요? 그쵸. 영, 조직 자체가 한국의 마인드하고 저기 호주의 마인드는 달라요. 호주는 완전 자본주의에서 제대로 마인드가 들어와가지고 걔네들은 위상 있는 사람들을 아예 미국 사람들 괜찮은 사람 그런 진짜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된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다 영어권으로 하는 거라 한국에서 단순히 왜곡돼 가지고 그런 어떤 뉴스 같은 거 그런 걸 보고 뭐 한국에 있는 그런 좀 인플루언서들을 가지고 PPT를 띄우는 걸 완전 달라요. 문화 자체가 음, 달라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다단계 하면 안 돼. 네. 조직 문화에서 일단 리더가 이게 좀 이상해요. 리더들이. 네. 네. 예. 그래서 어, 다단계 리더들은 돈도 그래도 못 벌어, 리더들은. 월 어, 1억, 2억, 3억 정도 벌어가지고는 마인드가 작아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난 그런 어, 사람들 마인드가 되게 큰 줄 알았어요. 내 네네네. 제자들도 월 1억인데요? 내 제자들이 월 1억씩도 버는데 그 사람들이 월 1억, 2억 벌고 거기에 무대 나와가지고 완전 사람들한테 어쨌든
뭐 된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양파를 까보면 다 썩어 있어요. 대부분 다단계 마인드 그 위에 있는 직급자들은 이상주의들은 어쨌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좋은 쪽으로 다른 게 아니라 한국에 그래서 다단계꾼들은 그냥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어울리는 거 좋아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게 접근하는 게 매뉴얼적으로 접근하지 나를 예술성, 독창성을 깨워주기 위해서 접근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래서 다단계 조직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직급을 가면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 매뉴얼 말고 저처럼 튀면은 전 다단계 조직에서 내가 잘렸단 말이에요, 나는. 영구 네, 네. 탈퇴됐어요, 저는. 예. 음, 그게 뭐냐면 내 매뉴얼대로 나는 안 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 뭐해라고 하는 건 왜 그거 쓸데없는 그런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으면 되는 걸 왜 거기에 뭐해가지고 차비 그렇게 많이 벌고 걔네들은 수익률이 5%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거기에 다들 모여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니들 걔네들 시간을 도둑질하는데 나중에 5년 뒤에 실패했을 때 그 시간 그 청춘을 책임질 수 있냐 이거야. 어, 없어요. 다단계 조직의 그 리더들은 보험업계도 똑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제대로 기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매뉴얼만 딱 건져주고 왠지 있는 척. 그냥 메뉴판에 컨텐츠가 있어. 맞아요. 오늘은 치킨 있고, 이건 비프가 있고, 이건 프라이, 볶음밥 있고, 여기서 선택해가지고 이걸 배우면 왠지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 연결성과 그 매뉴얼 밖에 있는 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과소평, 다 망각하는 거예요. 아, 그 네.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네. 걔네 거기 고착됐다니까? 그래서 저는 아, 다단계를 뭐라 표현하면 학교라고 표현해요. 그냥 학교. 경제 학교, 아니면 인문학 학교라고 표현해요. 네. 학교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도 보면은 그 장학금 받고 가는 애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다단계 직급자들 그냥 장학금 받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아, 거기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운에 따라가지고 그 밑에서 어느 정도 사나이 좀 회원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받으면 제품을 공짜로 먹고 나중에 월 1,000만 원, 월 2천, 월 5천, 월 1억까지 벌 수도 있어. 근데 그 인프라가 그건 가짜인 거예요. 아, 한순간 다 무너지는 인프라예요. 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여도와 거기에 독창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프라는 그냥 소비자인데 소비자는 언제든지 다른 제품 먹고 다른 화장품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평생 동안 유지하고 평생 동안 그걸 위해 쫓았는데 결국에는 인프라 다 박살나는 어, 대체적으로 그냥 그냥 세상에 많이 알려진 네, 아멘. 암에서 직급자들 내 수강생들 엄청 많았어요. 네, 직급자들 있어요. 이 직급자들 실제로. 네. 거기에서 엄청 뭐 말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암에서 뭐 지쿠빈가 뭐 이런 데를 이동하거나 뭐 암에서 다른 데 무슨 뭐 허벌라이프 뭐 또 다른 저기 뭐야 어디야 무슨 또 뭐 비타민 뭐 주스 파는 회사라든가 뭐 그런 데를 왜 이동할까? 그리고 또 직쿠비 했던 사람들 또 다른 데 이동하고 걔네들 음, 그거밖에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맨날 의리도 없어 서로. 그러니까 의리가 리더들이라고 하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의리가 없어요. 아, 의리가, 의리가 없어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한 네, 인간의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네.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거기 리더들은. 보험 조직에도 똑같아요. 음, 예. 깊이 사려 깊게 그 사람의 문제를 통찰력 있게 볼 수가 없어요. 아, 문제점을 보고 제대로 된 백신, 대안책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아, 식이에요. 대부분 리더들은. 너 뚱뚱해. 너 글루텐 같은 거 먹지 마. 너 그러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해. 뭐 네, 아침에 뭐 무슨 뭐 글쓰기 뭐 이런 뭐 그런 걸 해. 뭐 이런 구호는 외치는데 네. 인생이 변화가 없어. 다이어트를 아, 해라고 구호는 외치는데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 성공을 못 해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아, 그러니까 타인이 나한테 기여하는 기여도를 보면 그 어떤 사람들 기여도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일찍 알아서 네.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았던 게 7년이 걸렸어요. 확실하게 그거를 집착해서 저도 이거 알았단 그 말이에요. 다단계에 속해서 일하시면서, 다단계뿐만 아니라 그냥 영업 조직의 보험이든 뭐 다단계든 아, 아무리 성공 유튜브도 똑같아요. 유튜브도 네, 다단계예요, 유튜브도. 네.
어, 유튜브에도 구독자들 많은 이런 다단계 그 구독자 많은 사람들 직급자로 가정해 볼게요. 네, 얘네가 우리한테 주는, 예를 들면 켈리체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김미경 네. 강사님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수많은 다양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가 없어요. 음, 그- 그냥 한마디로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런 사람들의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난 그래도 그거 해서 조금 이만큼 달라졌는데, 막 이런, 제가 처음에 대표님 거 예. 유튜브 들으면서, 내가 챌린지 입은 거 듣고, 그 긍정 마인드와 하면서 막 책 읽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좋아졌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좋아지면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초반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 기준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거기까지. 제가 원하는 기준은 저는 네. 제 지금의 몸값을 나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대표님처럼. 만족하지 않고 더 성장하려고 지금 끊임없이 찾는단 말이에요. 음, 네. 음, 저는 네네. 지금대로 가면 30억에서 100억은 문제없이 벌어요. 음, 네. 근데 좋습니다. 제가 1000억을 벌려면 지금의 네. 시나리오를 또 뒤엎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 1000억을 벌기 위한 또 노력과 또 그런 것들 찾아야 되고 또 수많은 실험을 해야 돼요. 음, 전환길 그 스타 강사가, 강사님, 네네. 예. 그분은 연봉 60억까지 포기했어요. 이번 예, 이번 일로요? 계기를 통해서. 그게 네. 뭐냐면, 그게 돈보다 독창성과 자기 목소리 내고 그게 예술성이에요. 이건 아,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아, 가치가 있는데 누군가는 연봉 60억짜리 실제로 포기도 했는데, 네. 예.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결국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네.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거가 거의 저주에 걸리듯이 그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지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고. 그게 좀비 환경인 거예요. 세상 이미 좀비 환경으로 돼 있어요. 네. 세상. 예. 그래서 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나는 그냥 긍정적이면 된다. 만약 그 기준이면 켈리체에 분명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제가 네네. 얘기한 게 틀렸을 거예요. 근데 만약 저처럼 바꾸고 싶다면 아이스강처럼 몸값을 올리고 싶고 네. 아이스강처럼 일주일에도 1억도 벌고 싶고 아이스강처럼 밑바닥에서 확실히 경제적으로는 부담 없이 뭘 구매할 때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구매하지 않더라도 내 수강생이 들어온 선물만 가지고도 내가 살 음, 수 있을 정도로, 예? 음, 네. 그렇게 내가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랑을 받으려면 그냥 켈리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는 어떤 메시지, 김미경 강사님 주는 그런 메시지,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다양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관점이 달라진 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 사람들 만에 그게 그 사람의 목적지라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았어요. 제 말이 네. 틀렸어요. 근데 음, 저의 목적지라면 저는 이미 여기까지 와봤기 때문에 뭐가 틀렸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저는 유튜브에서 늘 얘기했어요. 항상 콜드콜 유튜브. 맞아. 예. 근데 네네. 일반 사람들이 맞았죠. 켈리체 거를 듣는다고 해서 유튜브를 할까요? 김미경 강사님 거를 듣는다고 해서 유튜브를 할까요? 아니요. 유튜브를 했던 사람은 실제로 옆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실제로 같이 옆에서 일을 했고, 뭐, 예를 들면, 태오인가, 예, 트인가, 뭐, 어쨌든 그런 어떤 창업, 실리콘밸리 어떤 창업자, 그 어떤 그 채널이 있어요. 그 네네. 영상에 어떤, 뭐, 예를 들면, MC를 보고가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태오라고 하는, 태용이라고 하는, 태오가 아니라 태용이구나. 태용이라고 하는 인터뷰의 그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 채널로 또 만들고 있더라고요. 같이 일하던 분이 그렇죠. 근데 유튜브를 예를 들면 하신다. 그냥 단순히 그 유튜브 채널에 대한 내용을 보고 그 컨텐츠를 보고 내가 인생이 변한다? 어림도 없죠. 음, 네. 네네. 실제로 같이 일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그 태용이라고 하는 그 채널에 실제 같이 부여를 했다. 네. 네. 그게 같이 부여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조회수와 이런 걸 유지시켜주고 구독자 수를 올려주고 음, 태용이라고 하는 그 창업자가 진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터뷰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자기 채널까지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 또 좋은 게스트가 나오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변하는 거예요. 음, 예, 트래픽도 좋은 거예요. 근데 네네. 단순히 컨텐츠를 봐가지고 거기서 박수 치고 있고 감동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인생이 변하나? 그게 만약 그 사람들 기준이 있고 그 정도로 그냥 영화 한 편을 보는 거에 감사하고 만족한다면 그건 그렇게 살면 돼요.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한테 내가 수강생들 이끌 때 나는 나처럼 이끌려고 하지 단순히 우쭈쭈 감정팔이를 하지 음,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이 나처럼 안 올 거면 꺼져 이렇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나처럼 오게끔 하는 건 나처럼 돈 벌게 하고 네, 나처럼 나는 일을 안 해. 나 음, 예술을 하지 일을 하지 않아요. 네, 예술을 해도 돈을 벌 수 있게끔 나 만드는 게 내 꿈이 그거예요. 내가 그 이 음, 사람들한테 주고 싶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일과 삶이 구분돼 있지 않아요, 나는. 음, 일이 삶이고 삶이 일인 거예요, 나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어렵다. 일반 사람들은 네, 일과 삶이 구분되어 있어야 돼.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 네,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실제로 사람들을 자기 독창성을 이끌고 자기 가능성을 이끌고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콜투콜 유튜브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싸우는 법도 가르쳐주고 악마하고 어떻게 네, 거래하고 악마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판매 프로세스라든가 어떻게 줄이고 원래 네, 일주일씩 걸려가지고 계약이 한 건이 나왔다는 거 어떻게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5분 만에 10분 만에 나올 수 있게끔 음, 어떻게 하면 레버리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빈도수가 필요하기 위해서 네, 그런 지금 유튜브와 콜드콜이라는 도구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그걸 도구를 어떤 원고를 가지고 쓰고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쓰고 거기서 또 독창성과 내 목소리를 끌어내는 거에 있어서 내 위치에서 낼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김미경 강사처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도미노를 어느 정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네, 어느 정도 세상을 봤다면 아이스 강이 필요 없으면 다른 멘토를 찾아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사이에 누가 없어. 그래 보니까 음, 그 사이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4050 여성들을 대신해서 내 네, 주 고객층들이 4050 여성들이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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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음, 예. 네, 네. 어, 지금 굉장히 앞에 부분에 이어서, 앞에 질문에 의해서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지금 저도 생각하기를 대표님이 많은 문의가 와도 안 받는 이유가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 받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냥 돈만 받고 내가 하고 그 사람 죽는 그렇죠. 포기가 아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돈이 보이래. 없어요. 그래서 그 저는 바로 그러면, 예. 그러면 보통은 딴 사람들은 그냥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한번 그 너도 해보고 모르니까 그게 한번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쵸.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저는 예술하는 사람이고 네. 저는 일을 하도 일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이게 내 삶이고 음, 이게 내 진심이고 이게 내 진정성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지금 내가 유튜브 올리 이게 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을 내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하냐면 내가 이 음. 사람들의 선물 준다는 의미로 함께 하는 거예요. 꿈이요? 선물. 선물. 예. 네. 선물이라고 하는 거 내가 다시 돌아오는 대가로 내가 원한다면 선물이 아니에요. 어,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선물 줬으면 너도 선물 나한테 돌려줘. 이게 이러면 선물이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예. 네. 근데 음, 진정한 선물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돈을 얼마 주고 나의 컨설팅을 받았어요. 네, 예.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돈을 줬기 때문에 계약상에서 이것만큼만 하면 어때요? 자본주의에서 거래가 어때요? 성사됐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성사님. 근데 저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방금? 거래 지금, 성사되는 그 이상 기준에서 평범한 기준이 아니라 그 이상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네, 저는 항상 그 사람이 나한테 지불했던 그 돈 이상으로. 10배, 100배 이상의 그 선물을 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음, 예를 들면 저한테서 코칭을 받았던 사람 중에 저한테 그냥 퀸즈 대학이라고 하는 걸 2022년도인가 2023년도인가 그냥 그 온라인 강의만 내가 그때 판매 네, 잠깐 해봤던 네, 경우가 있고 그때 네. 잠시 저한테 온라인 강의만 구매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나이가 되게 젊어. 이제 20대 후반이야. 네, 너무 예쁜 거야.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나름 되게 노력하고 이메일도 보내면서 어쨌든 자기 변했던 거, 소소하게 변했던 거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예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내 채널을 막 소개도 해주고, 막 인터뷰도 나랑 하게 하는 것도 하고, 막 음, 이 아이한테 내가 따로 일대일 코칭 따로 해주진 않았지만, 이런 어떤 나랑 함께하는 액티비티,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인터뷰를 누구나 나 안 시킨단 말이에요. 나랑 일대일 네, 코칭 받은 사람들도 나 안 시켜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저랑 네. 1대1 코칭 받는 사람, 내 유튜브에 나온 사람이 본인 피디님 말고 누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저한테서 그냥 퀸즈 대학을 그때 되게 저렴하게 그때 저희 퀸즈 대학을 구매했던 그, 어, 청년이, 네. 예, 그분이 저한테서 코칭 받았을 때, 뭐지, 온라인 강의를 그냥 수강만 했는데,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1대1 코칭 받는 사람들의 이상의 선물을 줬어요, 저는. 음, 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5년 뒤, 10년 뒤에 그 가치가 더 두드러지게 나와요. 이 사람, 왜냐면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요. 아무리 대표님 감사하다고 해도 그 감사하는 의미를 몰라요. 음, 근데 내가 네. 준 사람은 나는 안단 말이에요. 네. 왜? 이거를 받고자 하는 사람, 너 말고도 다른 사람 주면은 다른 사람들 이걸 다 받고자 한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인터뷰가 어마어마한 게 저랑 인터뷰를 티까티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성장했던 이유는 인터뷰 자체가 소통이에요. 소통의 맞아요. 훈련이고 이게 압박이 있어요. 이 인터뷰를 네. 하면. 맞아요. 이것도 사실 컨설팅 프로그램에 내가 돈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끌 수도 있어요. 프로그램 네. 아예 만들어서. 구매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예.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왜 그런 걸 선물로 주냐? 그게 제가 방금 얘기한 평범한 기준에서 내가 만약 인터뷰를 해줄게. 그 패키지 음, 너가 이걸 지불하면 내가 인터뷰도 해가지고 너한테는 이런 혜택이 들어와서 너 이렇게 이러면은 컨설팅의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PD님한테도 내가 사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체로 받은 것도 없고, 네. 예. 그래서 맞아요. 이게 표현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음, 근데 선물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게 선물이네. 이렇게 사람들 누군가 이제 깨닫는 사람이 있지만 선물을 준 사람은 표현을 안 하면 몰라요. 아, 근데 표현한 선물보다 난 표현 안 한 선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 음, 내가 표현한 선물이 하나라면 표현 안 한 선물은 10개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일일이 그걸 내가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네. 그걸 표현하기에 시간도 부족하고. 맞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저한테 네. 문의를 줬는데 내가 상담을 안 하거나 안 해주거나 이런 네.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싸가지가 없거나 음, 싸가지가 없으면 너는 일단 내 목소리를 조차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네. 자격 조건이 부합 안 되는데 이 두 번째는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너무 어려요. 제가 어린 사람들을 코칭해봐서 아는데 어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이 가치를. 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건 내가 선물 네. 이렇게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 사람들은 자기가 지불한 가격만 생각해. 음, 그렇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은 아마 상할 수 있어. 그 사람도. 네. 예. 근데 음, 진짜 감정을 상한 건 그 사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 부모도 자녀가 갑자기 어리면, 부모한테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맞아요. 이러면 일단 엄마의 멘탈이 가는 거예요. 네. 분명 자녀도 엄마가 10점 만점에 10점 다 잘한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어때요? 얘기한다는 거 엄마한테 엄청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제가 얘기한 가치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했다는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네, 네, 예. 맞아. 아무리 뭐 나를 때리고 막 알코올 중독자고 아무리 나를 어떻게 해도 네. 일단 이 세상을 보여주게 한 게 선물이에요. 음, 예.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어. 네. 사랑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네. 부모님도 처음 부모가 돼봤어. 아, 네. 처음 부모가 돼본 입장에서 뭘 해준 거에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어. 음, 저는 코칭을 하면서 전 처음으로 코칭을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코칭하다 보면 상대방이 보통 저랑 처음 코칭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네. 옛날에 제가 14년 전에 시작했을 때 처음 코칭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처음으로 코칭했기 때문에 내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 음, 예. 근데 난 잘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나한테 코칭 받았는데 나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네. 데이터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냐 그 사람이 잘못했냐 보면 보통 그 사람이 잘못이에요. 어,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데이터적으로 나는 똑같이 이 사람들한테도 이걸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 가치를 진짜 봐요. 피디님처럼 가치를 보는 사람이 있고 네. 누군가는 가격만 봐요.
음,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예술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불가능해요. 예술, 내가 이 네, 사람을 성공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내가 표현하는 게 지금 1% 정도라고 가정하면 내가 네, 표현하는 게 지금 누군가는 표현을 너무 잘하네 한데 이게 1%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99%는 표현이 안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성공은 이게 독창성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자기도 아이스강처럼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피디님이 사실 저한테 실제로 선물 또 줬잖아요. 실제로 저한테 네, 선물 준 것도 네. 그게 자발적으로 한 거지. 내가 피디님한테 선물 주세요. 왜 피디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선물 하는 저한테 거 안 아니죠. 해줘요? 설날인데 선물 주세요. 내가 이래서 선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선물 주는 사람들은 선물 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음, 그게 맞아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인 거예요. 그게 독창성이, 그게 예술이에요. 예. 음, 그러면 제 입장에서 내가 코칭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저처럼 선물 줄 수 있는 사람들, 선물 잘 주는 사람들, 진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네. 자동적인 그 마음은 추가 오버 딜리버리란 말이에요. 음, 근데 상대방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네, 그걸 통해서 그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없는 음,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나이가 너무 젊으면 그게 있을 확률이 더 적어요, 오히려. 음, 예. 네, 저도 네, 제 자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도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네. 내가 선물을 받았고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나는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항상 기뻐하는 기쁨, 네. 토니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때 저도 사실은 지금은 토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문자도 보내고 막 고맙다, 사랑한다 막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지금. 네, 네, 그 네. 당시에 만났던 토니. 지금 토니가 막 결혼해가지고 애도 생겼더라고, 보니까. 아, 애가 네. 이제 몇 달 안 되더라, 6개월이 됐나? 예. 음, 근데 그 당시 20대 나는 내가 토니하고 실제 싸운 적도 있었고, 어, 그리고 토니가 실제로 내가 마지막에 학비까지 대줬던 사람이. 근데 그 어, 가치를 난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그 당시 20대 때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심지어 네, 아이스강마저도. 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청년들 2030 정도 되는 사람한테 내가 네.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어요? 잘 상처, 못 들어. 상처. 저, 예. 네네네. 아, 그런 네, 상처를 안 좀, 받기 네.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제가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리고 2030들은 또 돈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쵸. 돈이 없는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네. 도와줘도 상처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4050은 나름 돈이 없어도 어디 가서 그래도 신뢰의 뭐 신용을 어디 담보하든 지불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내가 상처 받아도 그게 어느 정도 또이또이가 돼요. 음, 네네. 그게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2030은 내가 네. 솔직히 그게 합리화가 되는 거에 있어서 모르겠어. 나중에 내가 더 부유해지면 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그 여유를 이게, 그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예를 들면. 그래서 네네네.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이, 2030들은 또 그리고 문의 오는 사람들 중에 네. 나름 좀 정말 괜찮은 사람이면 너 괜찮기 때문에 내가 그냥 무료로 그 사람한테 조언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메일로. 네. 그리고 실제로 전화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내가 내 코칭을 아예 그 코칭에 대한 뭐 계약이라든가 코칭의 비용이라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의 방향과 전략에만 정확하게 딱 얘기해주고 추천 도서라 이런 걸 해가지고 혹시 필요하면 이메일로 소통해서 실제로 그냥 무료로 도와주는 거야. 어, 그래서 상담도 하면은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전화 한 통화에서도 예, 도움을 예. 주시려고요. 처음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런 무료로 일단 서비스를 해주는 게 차라리 더 좋더라고. 근데 그 네. 사람하고 2030하고 이제 계약서를 하고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면 네. 예. 그리고 그래서 2030들은 좀 더 특히 한국 시장에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시장 또 달라요. 어, 한국의 2030들은 네. 나름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해보는 데까지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어느 정도 음, 4050 되고 그때 정 안 되면 또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어느 정도 가정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랬을 때 마지막에 카드를 아이스가 그때 다시 붙잡아도 늦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030들에 대한 메시지는. 예. 근데 네네. 4050부터, 경험을 많이 예, 그렇죠. 해보고요. 그렇죠. 4050부터는 이제는, 야, 40대, 50대 됐는데 인생이 좆될 만큼 이제 좆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그때 다시 내가 새롭게 뭔가 제대로 된 어떤 그 힘을 제대로 된 어떤 전략과 제대로 된 사람을 붙잡지 않고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얘네들이 그냥 앞으로는 거의 사회 짐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음, 4050들은 나를 찾아오는 거, 특히 여성분들. 내가 여성분들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예, 여성분들 어떻게 이끄는지 잘 알아요. 난 남성은 좀 다 음, 안 받아. 남성들 또 나한테 잘 안 맞아. 아, 예, 어, 예. 모르겠어요. 그게 그거는 왜 안 맞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어. 신기해요. 그건 남자들끼리 뭔가 그런 거 있나 봐요. 그래서 어, 막 나름 내가 트럼프 정도로 막 파워가 있으면 남자들도 나한테 순종하고 막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음, 여성들은 좀 더 그게 강해.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유효 기간이 훨씬 긴데, 남자들 네,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다 보면 네.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예. 음,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게 4050 남성들은 내가 잘 타겟을 안 했고, 또 지금까지 타겟 하려고 해도 잘 연결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나의 천직인가 봐. 4050 여성들에게 내가 인기 많은 게 내 천직인가 봐. 예. 아, 네. 사람들 내가 실제로 이끌어가지고 지금까지 다 억대 연봉 뭐 5천 월 1억까지 만드는 사람들 보면 다 여자들이지 남자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해보시고 나서 그렇죠. 그게 이제 데이터 14년 데이터죠. 발견으로 이렇게 14년 해주신 데이터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여성들에 대한 그 감수성과 여성들의 네. 그리고 저도 그게 있어요. 저도 중성적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음, 제가 왜 댄스 강사였겠어요? 개인은 아니야, 내가. 나 분명 안에는 남자야. 근데 네. 나름 그거를 어느 정도 공감하고 나름 그거에 대한 평화주의 조화로 잘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난 그게 바탕에 깔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억누른 건 카리스마로 내가 뭔가 사람들이 이끌었을 때 이 사람 돈 벌게 하려면 절대 그 선을 지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성들에 대한 적정한 선에서 그걸 잘 이끌고 또 그 감정도 잘 탈 수 있게끔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제 특징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이끄는 거고, 그리고 여성 하신 분들은 또 저랑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음, 왜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처럼 중성 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다 가져야 돼요. 아, 두 가지 다 가진 네. 사람이 더 센스가 있고 더 돈을 많이 벌어요, 앞으로. 근데 데이터적으로 그래요. 예. 어, 그래서 그게 피디님한테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사실은 중성성이 네.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내는 완전 남자예요. 하는 걸 보면은. 겉에는 완전 여자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네. 완전 남자예요. 아내는 또. 어,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맞아요. 잘 아, 맞고 또 중성적. 저랑 같이 함께 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 오래 시간이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길고 그리고 네. 그게 잘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름 자기의 어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거죠. 아, 네, 저를 찾아왔던 네.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다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또 그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여성 그렇네요.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여성 하는 사람들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여성 하다 보니까 내가 왠지 뭐 봐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없거든요. 일본인 무조건 나이가 동기부여 안 해도 동기부여 안 돼도 예, 네. 이거 할 수 있겠냐고. 우쭈쭈 안 해도 할 수 있겠냐. 나 1번부터 나 그걸 물어봐요. 상담하면. 네, 네. 어. 근데 처음에는 할 맞네요. 수 있다고 하지. 근데 우쭈쭈를 해줘야 돼요. 여성들은. 감수성도 타줘야 돼요. 여성들은. 아, 피곤해. 예. 맞아요. 아무튼 진짜 이해가 쏙 갔습니다. 예. 그렇죠. 저에게도 중성적인 게 있구나 그렇죠. 느껴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안티프리즈 좀 읽으면서 대표님 대표님의 교육은 항상 하강 국면을 가르치시는 예. 교육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데 교육은 상승 국면만을 맞아요. 생각하게 하고 상승 국면을 들을 때 행복해지니까 더 그 교육이 좋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책에 하강 국면에서 강건해지라라는 말이 나오면서 대표님이 이제 그동안에 해주셨던 멘트들이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하강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하강 국면에서 안티프레질 관점이 우리 봐야 할 것들을 좀 다시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왜냐면 여기 책에 일부 철학자들은 안티프레질 관점이 아니라 많이 놓쳤더라고요. 이 안에서 그 세네카가 적어놓은 그걸 그 뭐죠? 그 뭐라 그러지? 논문 같은 네, 그런 책들에 이렇게 전달할 때 중요한 핵심 그 강건의 그 안티프레질적 관점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달라진 거죠, 내용이.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윤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 MBC나 일반 다른 언론들에서도 이렇게 편파적으로 방송하듯이 그 세네카도 그런 식으로 잘못 전달된 거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지금 이점에서 하강 국면이라고 하면 그럼 이게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럼요. 위태위태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분명히 강건해질 수 있는 또 시기다. 이게 또 기회일 수 있고 이걸 또 잘 잡아야 되는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반성을 한번 좀 듣고 싶었어요, 대표님. 저는 네. 21세기에 네. 대한민국에서 네. 영웅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를 이제 많이 써주셨잖아요. 네, 그 시글에. 네. 그러면 그거를 왜 그 어떤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일단 네. 1번 이게 이분이 왜 영웅이라고 생각하냐면 네.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네. 우리의 이 인체로 보면 대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대장. 네. 대장 안에 우리가 그동안에 늘 뭐 글루텐 먹고 나쁜 라멘 먹고 막 나쁜 네. 기름에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이 어때요? 많이 안 음, 좋아지면 뭐 아토피도 생기고 무슨 뭐 재채기도 많이 나고 막 비염도 심해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똥도 잘 이렇게 닭똥처럼 나갈 것이고 냄새도 네. 세고 막. 냄새 나쁘시고. 그쵸. 음. 네. 근데 거기에다가 갑자기 뭔가 좋은 유익균이라든가 네. 아니면 거기에다 대장 운동을 해준다거나 네. 대장을 좀 스트레칭 잘 할 수 있게끔 하면 네. 갑자기 거기에서 이런 지진처럼 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음. 엄청 그 흑암이 갑자기 잠재했던 음. 흑암이 갑자기 깨워진단 말이에요. 어,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 그래서 1번은 그 잠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네. 나라가 들썩일 정도에 대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건 한국이 되게 건강해질 수 있는 네. 기회예요. 위기는 음. 기회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지금 대한민국 몰락이다. 라고 한 네. 이거는 위기인데 다른 말로 하면 기회예요. 왜 기회냐면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결국에는 정의라고 하는 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고 이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민족성의 가치가 떨어질 것인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회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영웅들이 나와서 내는 목소리라든가 예를 들면 전환길 쌤 같은 경우 연봉 60억까지 포기하고 나오는 건 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네. 스스로 정의감에 불타와서 거기에 대한 예술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 음. 자기 목소리를 낸 거고 네. 나라의 한국이라고 하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소신껏 발언, 소신껏 자기의 선물을 네. 네. 많은 사람들한테 쏜 거죠. 네. 이 선물은 네. 엄청 값진 선물이에요. 이건 60억짜리 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60억짜리 선물이 아니라 이건 600억, 6천억, 6조 되는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그 이상이다는 얘기예요. 이상이에요. 60억짜리 선물. 저한테. 1년에 60억을 만약 포기했다고 하는 건 10년만 따져도 60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600억짜리 매출 단위가 이건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600억짜리 수익과 600억 매출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6천억, 6조 정도 되는 이런 선물을 사실 쏜 거예요, 오늘. 아, 오늘이 아니지. 쏜 지 며칠 됐겠죠. 네, 네, 예. 네. 그게 뭐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네. 단순히 이런 사람만 선물 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선물 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좀 이런 좀 인플루언서 이런 좀 큰 사람이 덩어리 큰 사람이 이런 선물 쏜 거죠. 그라운드 시나마 예. 이런 분들 근데 말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쏜 선물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아, 유선. 예. 그래서 대한민국 21세기 영웅은 윤석열 네. 대통령이고 그 계열 속에 한 명 한 명 나오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음,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라운드 씨도 예술하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저기 누구야? 뱅규 대표도 예술하는 사람이고, 예. 거기에 또 신 씨라고 있어요, 그 유튜버. 예. 다 예술하는 사람, 자기 목소리를 다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막 집회라든가 막 참석해가지고 이게 네, 다 맞아요. 사실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음, 예술하는 사람은 예술의 선물을 주고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 평범한 사람들은 아마 지금 상황에서 그냥 대한민국이 최고의 어떤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거기에 속성을 깊이 생각 안 하고 살을 깊지 않은 거죠. 침묵하고 있어요. 음, 이런 사람들은 그냥 트러블 하는 거 싫은 거예요. 아, 그걸 그냥 티내지 않고 목소리를 안 낸다는 건 악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음, 내가 왜 악의 편에 섰어? 내가 그냥 정의를 발언하고 안 발언하고 나도 그 자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 댈 수는 있겠죠. 네, 네. 근데 그게 평범이라고 그 자체가 그래서 악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평범이라는 게 나오네요. 예. 평범. 음,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죽어 있어요. 아, 정의라는 음, 거 없어요. 음,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지 인생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음, 뭘 타인한테 선물을 줘, 선물. 음, 내가 선물 받아도 모자란 지금 상황인데 내가 누구한테 뭐 선물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그게 왜 선물이야? 니네 해먹다가 뭐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 대부분 네, 개돼지라고 표현해요. 그럴 수가 없죠. 예. 음, 그래서 제가 왜 영웅이라고 표현하냐면 네, 한국은 이미 한국이라고 한 상황을 내가 예전부터 얘기하는데 네, 정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게 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미국과 이게 한국과 미국이 동맹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음, 음, 이게 만약 아니었다면 네. 한국은 북한보다 더 못 살아요. 아, 그- 북한보다요? 그럼요. 그게 저기 습성 때문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서포트를 안 받았다면 네. 그리고 그때 상륙작전에서 실패했다면 음, 예, 그냥 그 전체 토지가 다 북한 정권으로 다 아, 끝나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네네. 북한은 중국하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살아요. 음,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중국하고 더 멀리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아, 자원도 없어. 네. 누구의 영향을 음, 받아요? 그리고 딱 통제됐어, 북한 정권에. 그럼 어떻게 될 거야? 한반도는 됐지만, 한반도는 중, 됐지만, 가족은 충격. 찾았지만, 네. 가족이 함께는 하지만, 북한 정권 안에서 그냥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왜 아, 미국에 대한 자본주의를 왜 들여놓지 못하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잘. 토지 개혁. 국가의 자산을 다 나눠서 네. 거기에 세력들이 서로 다 쟁취해가지고 자본주의를 만들어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아, 그거를 네. 북한에서는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 엘리트만 그거를 소유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외국은,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만 머리만 내가 좀만 예술을 잘하고, 내가 좀만 독창성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소리만 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업화가 된다면 어때요? 자기들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도 기회의 네.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네. 북한은 기회의 땅이 아니에요. 기회의 땅에 반대어요. 아, 근데 이스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싸우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이상주의인데 내 네. 땅이 뺏길까 봐 싸우는 거는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음, 거예요. 내가 건물이 5채 있어요. 네. 그러면 이 5채 건물을 국가가 갑자기 상속세라든가 뭐 이런 걸 뺏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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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건물 그러면, 다섯 채 네, 있거나 건물 한 채 있거나 건물을 어쨌든 자기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합친단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그 세력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네. 예. 음, 그 세력이 두려워서 북한은 절대 토지 개혁을 못 해요. 아, 이해돼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영웅이냐?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의 선을 이제는 지키지 못할 뻔했던 거를 다시 그 음, 선을 제대로 그어준 거. 그게 음, 뭐냐면 이미 대장 안에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이미 공산주의로 지금 세력이 이미 딱 걔네들만 아는 게임이에요. 네, 이미 한국은 어느 정도 판사부터 시작해서 싹 다 그 세력으로 이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이제는. 음, 예, 음, 그 부패균들이 똘똘 뭉쳐 있어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 돼도 그 세력이 반대하면, 네,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면, 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 반국가 세력, 음, 그러니까 걔네들은 반국가 세력이란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기만 하면 얘네를 죽이는 거예요. 음, 근데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자유가 없어, 얘네는. 아, 예. 그래서 민주당은 앞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인민민주당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네, 자본주의에 대한 그 선을 네, 없애는 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왜? 한국은 토지 개혁으로 자본주의로 만들어진 나라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근데 그 자본주의 선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음, 반국가 세력인데 반국가 세력이 지금 대장에 곳곳에 다 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유익균이 한 명이 어때요? 나대는 거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다 죽였어요. 네, 반국가 세력자들이. 음, 왜? 얘네가 파워가 있거든요. 네, 네, 이해돼요? 네, 예. 이해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직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반 대통령처럼 그냥 5년 해먹으면 돼요. 네, 근데 해먹지 않고 2년 반 동안 이런 식으로 대통령 할 거면 자기는 안 했다. 왜? 이 정체성을 원래 가지고 검찰총장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제로 탄핵을 시켰던 대통령도 몇 명이에요, 지금. 어, 예? 그죠, 이분이, 예. 윤석열 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우파, 그러니까 네, 보수의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시켰고 깜방에 넣었던 사람이라고. 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까지 두 명이나 깜방에 음, 넣었나? 예. 음, 자,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자기는 자기 의무를 다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네,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당시에는 반국가 세력인 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자기 네, 일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해서 정의의 편에 섰다고 생각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대통령 돼버리니까 네, 국회 무슨 뭐 대통령 비용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뭐 삭감하고 이런 삭감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네, 국정의 운영을 못하게 그냥 너가 우리의 편에 아닌 상황에서 네가 대통령 됐기 때문에 너를 운영 못하게 해. 피말려 음, 죽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 다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 뭔가 법안이라는 게 통제돼야 되는데 그 국회에서 가져가는 대반수의 그 의석들이 이게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자리를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법안이 쉽게 통과돼요. 아, 예. 근데 네, 그거를 이제 꺼낸 거죠. 음, 그러니까 말 그거를 그대로 드러나게, 드러나게 한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거기에 사실 관심도 없었어. 네, 네, 부정선거 관심도 없었어. 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다 퍼즐 다 맞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내렸는지. 음, 계엄령을 내렸다는 거는 온 천하에 이 변동성을 이 선물을 제공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 음, 하냐면 일단 불편하면 찾아봐요. 왜 이랬지? 왜?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부정선거를 얘기했다. 근데 부정선거가 만약 있다면 실제로 네, 국회를 얘네 대부분 통제하면 대통령 돼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죽일 수도 있겠구나. 대통령 음, 돼도 그냥 좀비로 만들 수도 있겠구나.
네, 국회가 진짜 대반부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다 그 의석들을 다 그거에 대한 표를 다 차지하면 아 대통령은 무조건 저쪽 얘네들하고 다른 편에서 나와도 그냥 이 게임 시나리오 안에 얘네는 이미 다 통제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음, 이번에 생도맞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질 것 같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기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표 몇 네, 네, 차이로. 맞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이 마비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네, 그런 사이에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되는 어떤 그 유일한 그 방법이 계엄령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계엄령이 내려졌어. 그럼 계엄령이 음, 이제 내려졌어.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다 알아졌어. 다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보니까 판이 딱 보이니까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어 이 판을 볼 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그동안 내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내 사업 안에 이런 거에 대한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내가 음, 당했던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 내 먹튀한 먹튀년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네, 얘네가 딱 그런 셈이에요. 예를 들어 줌 안에서 어느 정도 예전에는 처음에는 나한테 해고까지 당했어. 얘를 음, 잘랐어. 네, 그랬더니 다시 막 울며 불면서 어쨌든 뭐 다시 합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합류를 해줬어.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 함유를 해서 내 원고, 내 PCM 교육을 받다 보니까, 나랑 함께 하다 보니까, 점점점점점 이제 살아나는 거야. 그랬더니 음, 그 당시에 자기를 잘랐던 사람이, 우리도 투표해서 얘를 잘랐단 말이에요. 네, 네, 자기를 잘랐던 사람을 다 복수했어, 얘가. 어, 그래, 다른 팀은 내가 12개 팀이 있었는데, 결국에 얘 팀 말고는 다른 팀 다 없어졌어요. 어, 잘랐다고요? 그게 뭐냐면, 네, 복수했다는 게 마지막에는 무슨 이런 팀이 있었는데, 그 팀에서 우리가 같이 뭔가 해보기로 해서 그룹화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뭐, 네, 그룹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얘네 팀이 조금 어느 정도 성장되고 내 네,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뭐 썸네일이랑 내가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얘가 제일 많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아, 네, 예, 나한테 처음에 잘렸던 사람이. 네, 예. 근데 얘가 사실 쌍년이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복수심으로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다단계 판에서도 내가 성공하겠다는 동기도 남편하고 이혼하기 위한 게 음, 동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동기가 예전부터 나빴던 사람들은 처음에 나랑 함께 하면 나는 누구나 성장하면 내가 예쁘잖아요. 그럼 네, 내가 서포트를 하다 보면 좀 아닌 것도 있어도 예쁘다 보면 거기에 대해 서포트를 나는 내 역할을 하는데 나머지 네, 애들은 마음이 또 착하고 하다 보니까 네, 저런 사람하고 함께 하려면 안 하겠다 해서 다 탈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 그럼 탈당을 다 하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누구의 편과 누구의 세력으로 대부분 차지할까요? 이 쌍년. 아, 그쵸, 이 네, 사람의 세력으로 대부분 차지했어. 내 네, 줌에. 그럼 내 네, 줌에서 내 교육을 받고 이런 세력 대부분 차지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또 더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자기가 이제 유튜브 인플루언서다 이거야. 자기를 보고 네, 들어왔고 자기를 보고 유튜브 PCM도 결제하고 이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 나랑 티카타카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기면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줌을 다 끄고 들어온다거나. 어, 예. 그리고 어쨌든 내 성격을 알다 보니까 이러면은 얘가 분명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게 다 계산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난 차라리 죽고 말고 나는 이걸 폭파하고 말지 나는 이렇게는 코칭을 못 하겠다. 내가 이렇게 분명 나오니까 다 환불해 네, 달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다 쓴 거야. 예를 들면. 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하는 짓이 딱 요런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사업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하는 그 어떤 그 정말 비겁하고 더러운 짓들을 나는 다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그 하는 짓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들은 나 속성을 다 알죠. 왜? 내가 이걸 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딱 탄핵 딱 했을 때 저 용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동기로 냈을까? 그것만 확인되면 내가 그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봤는데 그게 확인됐고 지금까지 하는 메시지가 네, 끊임없이 그게 한결같았어요. 음, 나머지는 다 관료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리에 대해서 거기서 했다면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검찰총장 때부터 자기가 왕이야, 킹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런 음,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대통령 돼서도 자기가 킹이고 예, 국민을 위한 대통령은 됐는데 이런 개새끼들한테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치욕스럽고 음, 더럽겠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계엄령밖에 안 내렸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다 이렇게 이게 완전 용기고 이 용기는 음, 용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을 용사들만 할 할 수 수 있는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선물을 음, 이렇게 관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거를 그 속성을 봤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영웅이라 표현하는. 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사실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맞아요.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음, 언제 한번 국가에 이렇게 제대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우파가 뭐고 좌파가 뭐고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 언제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속성을 보는데 그 속성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 네. 사업에서 내 개인적인 거기서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음, 난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알다 보니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내가 대통령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음, 그게 공감 이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와,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기회인 거로, 공부할 수 그렇죠. 있는 기회인 거로. 아, 우리가 거의 이게 명절에 가서 또 항상 얘기하는 게 윤 대통령 보여지는, 우리가 언론에서 보여지는 대로 100% 거의 믿어요. 예. 물어보면 모르지만 그냥 일을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마지막으로 딱, 좋아요. 네, 전, 한 이, 전, 말씀만 저는, 해주시면 저는, 저는 네네, 이론가들이 네,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대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론가들. 이론가들이 대부분. 예. 이론가들은 바람을 훌 불면 저쪽에 고 저쪽에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론가들의 특징은 내 주변에도 이론가들 많아요. 아, 내 측근에도 이론가들 많고 네, 내 수강생들 중에도 이론가들 많아. 이론가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내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네, 이런 사람들 특징, 이론가들의 특징은요. 네. 쉽게 내 교육에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쉽게 또 도태돼요. 아, 도움 도태가 완전 예. 극단적인 거예요. 쉽게 도태돼요. 음, 이론가들은 쉽게 융합되기도 하고 쉽게 깨지기도 해요. 음, 예. 그래서 네, 지금까지 언론에 그렇게 선동당했다고 하는 거는 네, 대부분 이론가들. 그러니까 음, 이론가들의 특징이 네. 경험이 없어요, 별로. 나 야, 남이 시키는 거나 하고 눈치나 보는 거나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기질 속에 그게 정말 많은 것들이 DNA가 묻어 있지 않아요, 그게? 맞아, 눈치 많아요. 보고 하는 거? 예. 네, 배려한다 치고 굉장히 눈치 많이 보는 그런 습성. 네, 네. 예. 그래서 자본주의가 미국에 대한 그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서양 마인드 여기 한국에 영향을 끼쳤던 게 정말 신의 한 수라니까요. 아, 진짜, 네. 그 개인주의가 한국에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어느 정도 요즘에 어 90년도생이라든가 뭐 00년생이라든가 2000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얘네도 요즘에 좀 개인주의가 좀 강해진 건 음, 한데 MZ 시대가 개인주의가 좀 강해진 건 한데 네, 그래도 전통적인 한국의 어떤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직 눈치 많이 봐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그렇게 쉽게 선동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론이에요. 그냥 이론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론가들은요, 네, 거칠고 저질스럽고 더럽고 막 진짜 막 이제 뾰족하고 막 자기를 막 이렇게 해설을 오해를 받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못해요. 음, 이론가들은 무조건 선비 의식처럼 네, 되게 있어 보이고 고상하고 어, 예, 뭔가 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듣고 이런 걸 듣고 이런 걸 말하기를 좋아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 그렇게 대부분 생각해. 그래서 이론가들의 특징은 너무 순수한 게 문제죠. 아, 상처가 없어. 예, 네, 그래서 세상에 거래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모르고 인간의 속성을 모르죠. 인간이 어떤 식으로 안 바뀐다는 그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 불가능을 늘 붙잡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음,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이론가들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으면 또 저쪽으로 가고 저쪽하고 안 맞고 안 맞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음, 그러니까 자기 예술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사람들이. 예. 음, 그러다 보니까 언론 같은 걸 보고 특히 언론 같은 걸 다 보고 사람들이 친척들이 모이면 아우 윤석열 아유 그래서 감옥 가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특징 보-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네, 똑똑한 사람 못 봤어요. 음, 무식해. 그렇게 얘기하는 음, 사람. 예. 음,
아, 그 새끼 나쁜 네, 새끼라면서 감옥 가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 네, 사람 치고 나 똑똑 사람 진짜 못 봤어. 음, 네, 똑똑하다는 거에 대한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네, 독도 기준. 예. 그동안에 10년이면 10년 내 옆에 있는 측근들 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무식하게 얘기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번에도 저희 고모가 뭐 친구를 누굴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도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막 집회도 나오고 막 그런다니까 갑자기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윤석열 그 걔는 감옥 가야 돼 막 이러면서 하는 그게 네, 똑똑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근거라고 하는 건 그냥 그 네, 사람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더 대화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못 제시를 못 해요. 왜 감옥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자기의 음, 정치 발언을 내놓으면 또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실제로 사려 있게 물어보려고 하면 가족들께 이거 얘기하면 또 싸운다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럼 아, 아예 애초에 그러면 감옥 가야 돼 이런 표현을 하지 말았어야 될 거예요. 어, 맞아요. 그 자기가 먼저 그런 발언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려 있게 소통하려고 하면 또 맞는 말 해요. 아, 정치를 말을 하면 싸운다고 발언으로 가족끼리. 설명을 못하는, 예. 아, 네, 그리고 실제 주변에 내가 10년 막 십몇 년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도 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무식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특징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요. 감옥 가야 된대. 음, 그리고 무식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조리 있게 음, 저처럼 왜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하면 1부터 100까지 네, 시간이 없어 그럴 뿐이지 1부터 100까지 그걸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네, 꼬치꼬치 물으면 또 화내요. 아, 예. 네네네, 특징이 그렇네요. 예. 그리고 네, 가족들끼리 이거 얘기하면 또 싸우는 싸우는 거, 거라고. 네, 어, 우리 대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치가 아니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네, 건 서로 주고받다가 우리가 놓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네, 사람들이 그 놓친 거에 대한 설득력과 그걸 이제 설득에 대한 리스크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럼 나는 설득에 대한 리스크까지 지면서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걸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네, 완벽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요. 난 내 아니,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 네, 근데 대부분 이론가들은 누구한테 잘 보이고 누구한테 잘 못 보일까 봐 비슷한 목소리 드러낼 뿐이에요. 걔네들은. 음,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가들은 뿌리가 네, 없어. 예. 이런 것들은 뿌리,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가가 음, 절대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아야 돼. 틀리더라도 내가 네, 상처를 받고 내가 돈이 손실이 나더라도 네, 경험을 해봐야 되고 아, 관계를 맺어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 만나봐야 되고 음, 거래를 해봐야 되고 판매를 해봐야 되고 설득해봐야 되고 리스크를 져봐야 되고 거절을 받아봐야 되고 음, 이론가들은 이게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네. 네. 역시 사업을 해야 되고, 스테이지를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